맨 처음 받아보신 예전에는 이제 CD였거든요. 근데 이제 USB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안에 여시면은 이제 요새 윈도우랑 비슷하게 이제 그 USB로 안에 들어있어요. USB 포트에다 꽂으시고 폴더 열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안에 메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클리바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런 샘플들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인스톨 튜토리얼은 이제 이런 거 가공할 때 어떻게 가공하는지, 뭐 비디오라든지 이제 영어로 된 설명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세 가지 중에 세 개 다 설치하셔도 되고, 이제 메인은 항상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메인 버튼 설치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선택하셔서 설치하시고 다음 버튼 계속 눌러주신 다음에 설치를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기 체크하시거나 뭐 안 하셔도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시면은 이제 라이센스는 보기가 나와요. 거기 때는 이제 여기 사용자 이름에는 여기 엑시움 툴 뭐 이제 그룹 해가지고 뒤에 숫자가 다를 거예요. 그 숫자 입력하시고 밑에 라이센스 번호 여기 코드 따라서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설치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밑에 거 예제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이제 폭하고 높이는 이제 작업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가 610, 폭이 610, 그 높이가 이제 길이로 이제 1220인데, 요거는 그냥 지금 610 놓고 1220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크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공하는 범위는 요 안에만 다 들어가니까. 소재는 이제 내가 가공할 거의 두께인데, 이거는 이제 딱 알맞게 뭐 30mm면 30mm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보다 더 두껍게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것보다 이제 얇은데 그것보다 더 깊이 팔 경우에는 이제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항상 더 두껍게 놓으시거나 아니면 딱 알맞게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엑서에서 원점은 이제 보통 이제 CNC마다 자기 기계만의 이제 원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맞추셔도 되고요. 뭐 왼쪽 상단이면 상단, 하단이면 하단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엑시움 같은 기계 같은 경우는 왼쪽 하단이 기계 원점이에요. 이렇게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중앙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번엔 중앙에 놓고 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단위는 바꾸실 수 있는데 인치냐 미리 많이 사용하시니까 미리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표준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섬세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표현이 느릴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거는 뭐 더 잘 나오니까 그거 뭐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낮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속도가 빨라지죠.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고, 색깔은 이제 뭐 나무 모양이나 이제 색깔을 정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거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작업창은 되게 간단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파일을 열고 닫을 때 지원하는 파일은 지금 이쪽에서 제공하는 V커브 파일이나 이제 CAD 파일, 그리고 PDF 파일, 뭐 이제 일러스트 파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지원되고요. 저장 버튼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CAD나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벡터를 읽어올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따와서 그림을 다시 팔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요. 뭐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뭐 이제 실행 취소, 뭐 복귀 이런 거 다 많이 눌러보시면 그대로 아실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쪽은 이제 미리 보기고요. 이쪽이 3D예요. 그래서 이쪽 3D를 양쪽으로 같이 보냐, 같이 안 보냐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근데 같이 안 보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여기서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레이어를 나눠서 이제 내가 그린 벡터를 레이어에 나눠서 보거나 안 보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리기 메뉴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원형, 뭐 네모, 선 같은 거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요. 곡선도 뭐 그릴 수 있고요. 텍스트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그때 여기서 놓고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도 다 가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림 파일을 보러 와서 이제 그거대로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림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위시스 로고 이거를 지금 판다고 한다면 이제 그림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폴더에서 끌어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설정법은 이 버튼 그림 파일 누르시고 요거 모사 비트맵 누르시면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색상을 누르시면은 여기 색상들이 다 떠요. 지금 여기 사용된 색상들이 다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만 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나는 갈색만 따고 싶다 그러면은 요 갈색 버튼만 누르시면 갈색만 색깔이 변해요. 이 상태에서 밑에 거 조절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딱 요 라인대로만 적용 누르시고 닫으시고 뒤에 그림 없애주면은 아까 갈색 부위만 딸 수 있게끔 벡터가 나와요. 이런 기능이 있고,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그냥 이 미시스 로고 전체를 다 파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설정에서 여기 색상을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검정색 흰색으로만 두셔가지고 요거 조절하신 다음에 글씨가 다 나오게끔만 설정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누르시고 적용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은 미시스 로고 팔 수 있는 벡터가 생성이 돼요. 이런 기능이 있어서 뭐 그림 같은 거 파실 때는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선택 대상 변형,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동시키거나 크기 변형시킬 때 그냥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이제 크기를 지정해서 옮기시거나 이제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율적으로도 크기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회전을 시키거나 이제 미러링 해가지고 거울 보듯이 복사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눌러보시면은 조금 감각이 다 오실 거예요. 밑에는 편집이에요. 요거는 뭐 이제 이동시키거나 뭐 크기 변경을 할 때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뭐 이제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노드 편집 버튼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한 개체예요. 그래서 이 한 개체인데 이 개체를 풀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노드 버튼 누르시고 요 선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룹을 해제하겠냐 라고 떠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따로 이거를 각자 선택을 달리 주셔서 가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풀어놓고 따로따로 설정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이건 가운데 빼고 지금 벡터를 그리는 거랑 이쪽 부위만 빼고 하는 거랑 이제 중간에 교집합만 남기고 하는 이런 기능. 그러니까 간단한 기능들은 다 내공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복잡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캐드로 그림을 그리시고 불러와서 캐드나 이제 스케치업 파일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불러와서 여기서는 이제 작업 경로만 지정해 주시는 건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대상 편집 기능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옵셋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모양 그대로 내가 지정한 거리에서 요거보다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확장시키는 기능, 뭐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거 여러 개 복사하지 말고 배열로다가 이제 여러 개 가공할 때 쭉 넣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옵션 같은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하실 때마다 눌러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파는 경우는 이제 보통 2D로도 많이 파는데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도 많이 가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입체를 가공하실 때는 뭐 모델 같은 거를 어디서 다운받아서 그 모델을 파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스케치업으로 그려서 아니면 라이노나 그런 거를 그려서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그 모양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밑에 보시면은 모델링 3D 클립아트가 이제 입체적으로 파는 모델을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클립아트 지금 제가 다운받은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은 이제 입체적인 거 이런 것도 팔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거는 지금 2D 지금 설정 모드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위에 보시면 이제 3D 뷰를 누르시면은 이제 3D로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도 이제 팔 수가 있다 라고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내가 그린 거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요거 3D 모델 있기 누르셔가지고 뭐 3D 파일이나 이제 스케치업 파일 같은 것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시면은 이제 설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 설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누르실 때마다 지금 3D 모델이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 보통 이제 CNC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만 파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측면, 후면 정면 파겠다면 저는 이렇게 좌측을 파볼게요. 그리고 모델은 뭐 이제 치우치는 거 있는데 저는 가운데 놓는 게 항상 좋아가지고 중앙 모델 배치하시면은 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모델링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 회전 주셔서 설정해 주시고 이쪽은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는 높이가 이 입체 모델 높이가 40이고 이제 Z축 220 이쪽이 뭐 38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높이를 좀 바꾸고 싶다. 지금 나무가 한 40T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한 30T로 바꾸면은 지금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얘가 비율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3D 모델은 딱 크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비율을 푸시면은 따로따로 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비율이 깨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선택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인치 단위냐 미리 단위냐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3D 모델을 어디서부터 파냐고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위로 올릴수록 이제 팔 수 있는 부위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수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다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를 오르고 내리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에가 지금 겹쳤는데 요거 뒤에 거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모델을 그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을 안에 들어가시면 또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금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데 따로 이제 아래로 오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높이를 지정해서 높이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지정한 나무 두께가 30이기 때문에 최대 30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건드리실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거의 3D 모델은 제가 원하는 그냥 그대로 파기 때문에. 그래서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D 모델링을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팔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이제 2D나 3D 이제 가공을 어떻게 가공 경로를 공구 경로를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양각 파시는 거, 양각을 파는 거고 여기는 음각을 판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씨 얇은 거 팔 때, 글씨 같은 이제 얇고 이제 좀 세밀한 거 가공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홈파이 가공인데 이제 저희 이제 나무 가구나 만들 때 이제 홈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홈파이 가공할 때 쓰는 거고,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이제 랜덤하게 파가지고 이 면을 이제 고르게가 아니라 약간 조금 오돌도돌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글씨를 파고 싶을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액자나 이제 모서리, 몰딩 같은 거 만들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딩 같은 거 팔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3D를 팔 때는 보통 두 번에 나눠서 파요. 황삭과 정삭이 있는데, 황삭은 일단 그 모델을 한번 큰 비트로 해서 한번 크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정삭은 그 파진 거에서 이제 조금씩 다듬으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번이나 보통 세 번 나누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시간 소모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정삭 같은 거는 이제 세밀한 비트로 하는데 그 비트로 팔 경우에는 비트 수명에도 뭐 영향이 있고요. 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보통 두 번 내지는 세 번 나눠서 깎아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 설정이고요. 이제 밑에 가는 저장, 미리 보기 버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을 이제 양각으로 판다 그러시면 이 버튼 누르시면은 설정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초기 설정인데 지금 맨 처음에 설정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깊이는 이제 내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나무가 내가 미리 1mm가 파여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0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이제 0에서부터 1mm까지는 얘가 헛돌아요. 허공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깊이 나무에 조금 뭐가 파여 있다 그러시면 이거 설정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놓고 사용하시고 가공 깊이는 이제 내가 파고 싶은 깊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5mm, 6mm 뭐 이렇게 두고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3mm 판다 그러면은 3mm를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공구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쪽 위에는 이제 그 인치 단위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미리 단위로도 몇 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를 고르셔가지고 설정을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 비트가 여기에 없다 그러면은 밑에 새로운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공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CNC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트고요. 이제 평면 작업하거나 이제 조금 입체적인 거 들어갈 때 가공 들어갈 때 쓰고요. 코너 엔드밀은 엔드밀보다 조금 아로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3D 가공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V비트는 뭐 이제 입체적인 글씨 팔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볼로우즈가 이제 3D 가공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예, 둥글기 때문에 그 어떤 곡선 같은 표현도 더 많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볼로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3D 팔 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 기능은 이제 섬세한 글씨 같은 거 팔 때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엔드밀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사용할 거는 엔드밀 지금 몇 인치지? 5mm로 해볼게요. 만약에 5mm로 한다 그러시면은 지금 저는 설정을 해놨는데 우선 가장 맨 처음에 정해주셔야 될 거는 이제 지름. 네, 지름은 이제 날의 직경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날 직경이 5mm면은 이제 6mm에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6mm 설정하시면은 안 되고 이제 5mm를 설정하셔야 되고 뭐 크기 따라서 뭐 3mm, 2mm도 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패스 깊이는 내가 한 번에 얼마씩 내려갈 거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깊이가 만약에 3이다. 근데 내가 가공 깊이는 6으로 줬다 그러면은 두 층을 내려가는 거예요. 한 층 내려가서 파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내려서 파고. 패스 깊이는 보통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mm, 3mm 주고요. 소프트우드 같은 경우는 한 5mm까지 줘요. 근데 저희 룩스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뭐 깊이 그냥 그대로 다 파고 18mm면 18mm 그대로. 그래서 룩스에서 사용하실 때는 뭐 그냥 높게 주고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 그냥 한 번에 다 파니까. 겹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면을 팔 때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비트가 이 옆으로 이동할 때 얼만큼 이동하느냐. 지금 저희가 비트가 직경이 5mm인데 5mm 지나가서 5mm 그대로 지나가면은 이 사이 공간에 줄이 가요. 네, 왜냐면 그대로 움직이면은 이 가공의 범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겹침은 그 사이를 줄이려고 조금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겹침은 줄면 줄수록 면에 대한 가공 면은 좋아져요. 퀄리티는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이 완전 더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조절하시면서 내가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 시간을 빠르게 하실 것이냐 하면서 정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뭐 40%에서 뭐 30%뭐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요. 스피드 속도는 지금 엑시움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4,000rpm 24,000rpm인데 24,000rpm 그냥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쪽에서도 따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피드레이트는 이제 얘가 XY축으로 이동하는 속도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비트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사용하시면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 계속 줄이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서 가장 최적의 속도를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초당 35mm를 내는데 뭐 20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느리다 싶으시면은 좀 더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도 20에서도 20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뭐 조금 몇 개 차이 나는 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플런지율은 이제 위에 거는 XY로 이제 움직이는 속도고요. 플런지율은 이제 Z 방향 위아래로 떨어지는 속도예요. 보통 이제 2D 가공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한 몇만 가공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입체 가공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입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는 뭐 위에 피드레이트랑 좀 비율적으로 주시면 돼요. 뭐 10이면 5, 뭐 20이면 5 이렇게 비율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공구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뭐 이제 비트 알아서 갈아 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번호 주시면은 이제 원하는 비트 갈아 끼게끔 번호를 매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 주시고 적용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 편집은 아까 제가 만약에 지금 3mm 넣었는데 가공 깊이가 6이다 그러면은 패스 깊이가 자동으로 편집돼요. 2번 내려갈 거다. 9로 넣으면은 3번 내려간다. 10로도 4번 내려간다. 이렇게 정하실 수 있고요. 이건 가공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외측, 내측, 온. 그림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외측은 요 외곽선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 그대로 따고 싶거나 아니면 그 크기대로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내측은 이제 이 안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면을 딱 똑같이 크기로 맞추고 싶다. 그랬을 때 쓰는 거고요. 온은 지금 선 딱 정중앙에 비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mm 비트다 그러면은 옆으로 2.5, 옆으로 2.5 해가지고 그 라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방향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외측 많이 파실 거니까 이제 외측 놓으시고, 사양가용, 하양가용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 갈 거냐, 시계 반대 방향 갈 거냐. 비트가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돌아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는데 얘가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날 방향대로 깎아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은 이제 역날이라 가지고 반대로 깎는 거거든요. 두 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옵션을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하실 게 없고, 사용하고 싶은 거는 이제 탭 많이 사용하시는 탭. 만약에 내가 이거 그대로 지금 따고 싶은데 지금 이 I자를 판다 라고 하시면 이제 I자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완전히 도려낸다고 했을 때 이 끝에 가서는 지지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직 돌고 있어요. 그래서 돌고 있을 때 얘는 지지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얘가 비트에 맞고 튀어요.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뭐 옛날에 이제 저희 장난감 같은 거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끝이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이렇게 똑 떼가지고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하실 때는 요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길이는 이제 그 길이를 얼마나 줄 거냐, 요거는 뭐 사용자에 따라서 뭐 두실 수도 있고요. 두께는 이제 그 지지대를 얼만큼 두께를 내줄 거냐, 뭐 1mm면 1mm냐 두실 수 있고, 3D는 이 두께를 좀 줄이는 거예요. 3D를 해서. 그래서 3D를 주시면은 조금 이제 지지대가 조금 더 좀 약해지겠지만 이제 소모가 좀 떼거나 이럴 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건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탭 편집을 들어가시면은 제가 원하는 곳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찍어주시면은 이제 지금 T자라고 표시된데 이제 지지대가 생겨요. 그리고 찍었는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시면은 다시 누르시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마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명칭, 만약에 명칭이 조금 뭐 지금 8개 많다 그러시면 명칭을 쓰셔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뭐 18T면 18T,
뭐 20T면 20T로 정해주시면 되고, 계산 누르시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어떻게 파질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이제 얘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파지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재생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이고, 아까 제가 지정했던 이제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지금 해상도가 조금 안 좋아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지지대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각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엔드밀 같은 경우 뭐 이제 공구 설정은 이제 똑같고요. 이제 방향, 이제 너가 안쪽에서 파지면서 나올 거냐, 바깥쪽에서 파지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테두리 한번 쭉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돌릴 거냐. 지그재그 각도는 변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45도 놓고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45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설정 들어가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파십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름 바꿔주시고 누르시면은 지금은 아까 팠던 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거는 미리 보기 리셋 누르시면은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요. 그 상태에서 요거 조금 더 줄게요. 재생 누르시면은 이제 어떻게 파지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EV가 표현이 안 되는데, EV는 이제 저희가 5mm를 사용했는데 5mm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얘를 더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비트를 더 작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삭, 이제 먼저 한번 크게 밀 거예요. 그래서 황삭 누르시면은 이제 공구 선택이 나옵니다. 공구 선택은 보통 황삭 같은 경우에는 큰 걸로 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6mm로 그냥 세팅되어 있는 걸로 한번 밀어볼게요.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거는 밀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한번 뽑아볼게요. 모델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만 따오는 경우에요. 이 모델만 딱 똑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요. 소재 바운더리는 지금 이 설정된 이 작업 경로를 다 밀어버리고 얘만 입체적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시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선택 패턴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 원하는 지정 외에는 다 밀어버리고 얘만 딱 튀어나오게끔. 보통은 이제 모델 아니면은 요걸 많이 사용하세요. 선택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셔야 돼요. 뭐 네모라든지 원이라든지 해가지고 바깥에 테두리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것도 이제 보통 이제 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가령 허용랭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움직이다 뭐 너 비트가 어떻게 부딪힐 거냐 안 부딪힐 거냐 그런 허용 범위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뭐 이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정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거는 잠시만요. 이게 아마 깊이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패스 깊이는 조금 더 덜 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D를 보면은 이제 황삭은 이렇게 팔 거다 라고 보여주고,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 적용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예요. 네, 황삭은 맨 처음에 이렇게 깎이고요. 지금 제가 설정이 황삭은 이렇게 깎이고, 지금 이 깎인 상태에서 요거 정삭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정삭 누르시면은 아까랑 거의 동일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임의로 볼로즈 요걸로 해서 가공할게요. 그래서 아까 선택했던 거 똑같이 벡터 선택 벡터 하시고 두 개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요거 방향만 정해주시고 계산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거기 판 거에서 재생 누르면은 이제 섬세하게 다시 이제 정밀하게 파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원래
황석 같은 거 파실 때는 한 3-4시간? 3-4시간. 그래서 이 겉에 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이 더 줄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 3D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V비트로 많이 파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텍스트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S 상사라고 지정해 놓고 그 글씨를 키울게요. 그래서 이 글씨를 조금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파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프리즘 깊이는 이제 얘가 얼만큼 좀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깊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원하시는 대로 1mm, 2mm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공구를 선택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입체적으로 이제 V비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V비트 구매하신 거에 따라서 뭐 각도 뭐 이런 거 스펙이 다 써 있으니까 거기대로 지정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설정 놔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가운방 상향 아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계산 누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깊이가 너무 깊다. 이거는 지금 비트가 너무 큰 건데 지금 얘가 글씨가 작아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글씨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비트를 더 작은 거. 그래서 오토 선생 누르시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표현이 안 되네요. 이건 아무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표현되는 걸로 파는 뭐 약간 글씨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파이는 S 형사가 V비트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시는 모양을 따서 몰딩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면은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을 선택하시는 건데, 먼저 내가 진행할 라인을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갈 거다 라고 그려주시고, 몰딩 모양은 자기가 그려주셔야 돼요. 뭐 원형이라든지 뭐 굴곡진 거다라든지. 그래서 그리셔서 놓으시고 이제 원하시는 진행 방향 누르시고 선택 사용 누르신 다음에 얘를 찍으시면은 이 라인 따라 이렇게 파요. 그래서 몰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 깊이 초과 두께라는 거는 이제 지금 나무 두께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거에 얘가 너무 깊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선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저희 아까 설정했던 깊이를 수정하셔도 돼요. 깊이를 좀 50 정도 줄게요. 그래서 초과하네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크기를 줄일게요. 이렇게 놓고, 공구는 이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보통 이제 볼로즈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볼로즈 같은 거 선택하시고 밑에 것도 역시 별로 건드릴 옵션이 없어요. 그거 놓고 사용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려서 했는데 이거 말고 그리고 반대로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몰딩 되어 있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액자 같은 거 이제 몰딩 같은 거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사용 안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까 봤던 양각, 음각이나 아니면 3D 가공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CNC로 보내야 돼요. 보낼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식이 시움에는 CNC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USB 방식이 있고 이제 컴퓨터 직접 연결 방식이 있어요. 컴퓨터 직접 연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만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USB 연결 방식은 파일을 USB에 옮겨서 USB를 익혀서 이제 CNC를 돌리시면 돼요. 저장하실 때는 이거 플로피 디스켓 모양 누르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확장자는 지금 이거 엑시움 HHC CNC로 선택해 주시고요. 요거는 한번 선택하면은 바뀌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고정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 파일로 모든 공유와 경로를 출력, 요거는 내가 한 번에 이걸 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비트가 다를 경우에는 오류가 떠요. 저장도 안 되고. 왜냐면은 얘는 비트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파일로 저장하실 때 항상 주의할 점은 이 비트가 항상 다 똑같은 비트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공구 경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파일명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리모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파일로 하면 깨져요. 그래서 영어나 이제 숫자로 이제 설정하셔서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료됐고 이제 CNC에서 불러와서 이제 돌리기만 하면은 준비는 끝났습니다. 먼저 CNC 전원을 켜실 때는 그냥 이 파란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 기계를 껐을 때 이 버튼을 왼쪽으로 돌리시는데 꺼지는데 안에 인버터 때문에 꺼지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꺼지지 않고요. 완전히 꺼지기 전에 다시 틀거나 다시 껐다 이거 반복을 하시면은 안에 인버터가 손상해 가서 고장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끄시고 나서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재가동을 해주셔야 고장이 덜 합니다. 파일 실행시켜 주시면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리셋 버튼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요거 버튼 시작 버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시작 버튼 눌러주면 되고, 항상 기계는 거의 맨 처음에 폼 잡아주시는 게 한번 좋아요. 그래서 각 점마다 이제 제한선을 딱 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요 버튼 홈 오요스만 누르면은 이제 기계가 기계상의 원점으로 돌아와요. 상태에서 이 수치는 지금 제가 잡아놓은 0점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옆에 보시면은 머신 코드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이제 기계상의 원점이에요. 기계상의 원점은 여기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에 다른 데 원점 잡고 싶을 때는 이쪽 도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속도를 올려주시면은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움직이실 때는 이거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화살표 버튼 누르셔도 되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페이지 업다운 그리고 이거는 이제 0.01 단위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스텝은 이제 끊어놨다 누르시면 이제 제가 지금 딱 끊어놨는데 지금 단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1mm 지정해주면은 이 수치가 1mm씩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걸로 해주시면
보통은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속 방향으로.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원점 잡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거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0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지정한 원점. 그러니까 기계상에서는 이게 이만큼 멀어진 거고요. 이건 기계상의 원점 상태에서 본 거고, 얘는 이제 원점 내가 원하는 원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여기서 이쪽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중앙에 만약에 기준을 뒀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가운데다 놓고 원점을 잡으셔야 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쪽에다가 원점을 뒀기 때문에 이쪽 끝을 원점을 두고 가공할게요. 비트걸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트리머나 루터랑 방식이 똑같아요. 위에 축 잡아주시고 버트 부위 잡아주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누르시면 비트가 쏙 빠집니다. 비트만 가르칠 때는 비트만 갈아 껴주시면 되고, 만약에 샹크가 다르다, 지금 사용하는 거는 트리머 샹크 6mm인데 12mm 루터 샹크를 사용하셨다 그러시면은 얘를 전체를 빼주세요. 전체를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거 더 넓은 이제 루터 샹크 놓으시는데 여기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장착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샹크가 큰 루터 비트를 넣고 조여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트리머 비트 사용하기 때문에 샹크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실 때는 너무 밑으로 내리시면은 잡아주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비트가 부하를 많이 받아요. 흔들리거나 아니면 비트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축을 잡아줄 수 있는 만큼 밀어주신 다음에 얘를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위에 축 잡아주시고 밑에 너트 부위 잡아주시고 조여주시면 돼요. 점은 이제 원하시는 부재 위에 점점을 잡으시는데, 우선 비트를 어느 정도 내려주시는 게 점점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재 위에 어느 정도 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요 영전환단 도구를 사용해서 이거를 끼워주시고 비트 바로 밑에 위치시켜주시고요. 영점 잡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모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위치로부터 35mm 떨어져서 딱 위치가 됐다 하고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진 거에는 이제 여기 붙인 게 소리예요. 그래서 방향이 상대로만 해주시면은 요 안에는 이제 공기가 머무르기 때문에 위 뒤쪽으로 빠져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센서를 따로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위로 빠지게 되고요. 모tor은 간단해서 간단해서 이제 밀리거나 하지 않고 잘 질려서 높이가 알아서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가공 모습을 보여줘야 돼서 이거 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따로 컵만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